사실은 저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 민주 나라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검사들이 우리나라처럼 직접 수사를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형사소송법이나 또 검찰 관련 법을 보면 검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도적 자원의 분배를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일본에는 검찰청 안에 수사요원이 없습니다. 미국도 연방의 검찰청 안에 수사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요원을 배치해야 최근에 얘기에서 나왔지만 검사하고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에 관여하는 정보인데요.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수사 지휘 정보입니다. 그래서 체포 현장에 가거나 부검에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검사들이 직접 신청할 때, 신문할 때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증거법상. 그래서 검사가 수사는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 틀렸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이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고쳐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검찰 제도 밑에서 신임하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검사의 인원이 1,800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검사 수가 좀 적으니까 부검사제를 만들었어요. 부검사제.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검찰청 직원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사법보조원제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한 850명에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검사가 2,300명, 2,300명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찰 직원 중에서 특정 수사직하고, 그 다음에 마약 수사직하고, 그 다음에 검찰석이나 사법경찰관 위에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6,600명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일반 보조인이 1,500명.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인구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검찰에서 수사 관련 인원들은 일본보다 한 2배 정도까지 됩니다. 즉 검찰에서 수사 재원이나 수사 용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소율이 훨씬 많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체로 민사적 분쟁이나 일반적 분쟁을 형사화시켜서 검찰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주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래서 대체적인 민사 분쟁은 민사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 개혁의 목표가 사실은 검찰의 인적 또는 물적 자원 배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됐었는데 저희 노무현 대통령 때 할 때는 형사소송법 개정, 그래서 공판중심주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습니다. 화이트 칼라 큰한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을 손을 제대로 못 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검찰 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검사 수가 어떻게 돼요? 독일의 인구가 우리보다 많죠. 한 8천, 7천, 8천 사이 되는데 보면은 검사들이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연방제도라서. 그 다음에 동독이랑 합병을 하면서 검사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웨일즈, 이쪽에서 한 6,000명 정도 넘습니다. 그 인구가 잉글랜드하고 웨일즈가 한 6천 정도, 5천 조금 넘고 6천 가까이 되는데 손을 하면 따르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느냐? 거기는 매지스트레이트까지 다 포함했는데 매지스트레이트에서 검찰 업무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처럼 정식 검사가 아니고 솔리스터나 아니면 일반 매지스트레이트나 경찰관이 검사로 임명받아서 업무를 처리
은폐하는 경우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검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갖고 없습니다. 고쳐야 된다. 그럼 언제 고쳐야 되느냐? 지금 이때 안 고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교수님은 염려하시는 게, 그럼 수사 영역이 어디 가느냐? 그래서 지금 질문 나오신 게 6대 범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6대 범죄요. 6대 범죄 원래 하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의 영향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법, 그 다음에 대형 참사, 그 다음에 마약 수사. 여기 뭐 빠진 게 뭐 있습니까? 그 전에 하는 거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공직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법무부장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뭐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브리핑을 해가지고 차차 줄어나가겠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6대 범죄 하면서 그 수사관, 그 다음에 전문 수사직원이 줄었느냐? 안 줄었어요. 절대로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조직도 그대로 있고 범죄 수사 영역도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수사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딴짓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 수사, 원전 수사니 조국 수사, 제일 수사 영향을 많이 소비한 데가 조국 수사입니다. 조국 수사, 정치 수사 하더라고 일반 수사들이 다 정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융 관련 수사들 제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재벌 기업에 관한 수사가 최근에 1년 이상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다 정치 계절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 기간에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6대 범죄로 수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다. 그건 질문 자체가 형성이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 연방 같은 경우에 중요한 뭐 환경도 그렇고 공정거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증권 수사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특사경 수사가 원칙입니다. 거기도 특사경 수사, 즉 관련 부처들이 자기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연방 범죄가 대체로 특사경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방 범죄 중에서 전통 형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FBI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사가 직접 가서 검찰 쪽으로 불러나가 손대면서 수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해당 기관에서 수사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공항수사를 지시하거나 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은융감독원의 특정 특사경을 강화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정한 특사경을 강화하고,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관리 특사경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의 특사경 기능을 강화하면 거기서 경찰 업무를 하면서 검사는 그쪽의 수사와 관련 적법성 등을 또 증거 수집 관련해서 도와주고 정리하면 되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벌써부터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 염려할 것은 크게 없다. 왜냐? 지금 현재 우리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매우 이상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이라고 할 수 없고 특수 경찰청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찰의 수사과에 있는 경찰 인원이 한 25,000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25,000 되는데 전국을 다 커버합니다. 경찰 전체에 있는 인원이 12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 검사가 아닌 수사 인원이 1,6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의 대부분을 검찰이 다 가져갔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작범들은 경찰이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한 작범들은 검찰이 다 가져가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시민단체 있잖아요. 시민단체가 제일 좋아하는 국가기관이 어디냐? 검찰입니다. 우리가 거학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죠. 성공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기능 이거 없애야 된다. 대신 수사 과정, 사무관으로서 수사 과정 기능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이 지금 사실은 법무부에서 해야 될 게 검찰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게 송무청 별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조직 만들어야 되는데 검찰 조직을 사실은 사법자치와 관련해서 지방 분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서 하실 일들은 처음에 그전에 하듯이 그 검찰 조직의 분권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게 아니고 수사 조직을 뛰어내려는데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건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다. 같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 그러면 꼭 그동안 완벽하게 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이제 없습니다. 개혁은요, 한 60점만 되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개혁의 방향이 지금 맞느냐. 개혁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잘라주시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짧아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여연대가 오늘 아침에 성명명만 성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면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경신련 공동대 되셔가지고 참여연대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단체입니다. 저는 그 참여연대 운영위원 김천입니다. 사실 참여연대 논평 중요한 논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회원들이나 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하고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논평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지금 할 말 많은 분이 많이 계세요. 참여연대 구성원 중에. 네, 반발도 심하고요. 일단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이제 참여연대 총회 그 다음으로 권위 있는 의결 기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권 이제 분리 이거에 대해서 성급하다, 갑자기 이런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도 참여돼서 벌써 제안한 지가 20년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에 평검사들한테 모욕을 당하면서 검찰 개혁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오래됐습니다. 얘기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사 시절에 논란도 많았었고요. 2년 동안. 그래서 웬만한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 비서권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데 수사권하고요.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던 1954년도에 대한민국 경찰의 친일 경찰이 너무 힘이 세고 문제가 심해서 경찰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친일 경찰들의 막강한 힘을 잠깐 누르자고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 한시적인 게 지금 68년째입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법학자들이나 법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그리고 검찰은 원래 수사기가 아닌 기성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정도 옛날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변했고 수사 능력도 상향됐고요. 그래서 아까 개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을 간단히 생각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그걸 예전에 이거 달리 말하면 조국 사태를 부르는 분도 있고요. 윤석열 사태 또는 윤석열 검찰 쿠데타 사태가 부르는 분도 계세요. 그걸 간반히라고 보시면 돼요. 조국 사태라고 발언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메인이. 자, 이거 검수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검수완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정상화 또는 검수원정, 검찰 수사권 원위치 정상화입니다. 이 수사권은 경찰들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위주로 또 수사권을 행동해야 되고요. 혹시나 이제 수사권에 좀 미비한 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참고 그런 건 좀 열어놓으면 좋겠죠. 근데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개혁은요, 추진력이 생명입니다. 법안이, 완벽한 법안이 없어요.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요, 공수처 설치도 2019년 가을에 시민들이 촛불 두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참여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여연대가 20년 동안 물론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실효가 없었습니다.
그걸 답답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나서 촛불 들어가지고 2019년 가을에 그 수천만 명, 1,300만 명인가요? 수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초들어서 만든 거예요. 공수 설치를. 마찬가지 이거 검경 수사권 분리도요.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 있습니다. 우리도 있고요. 경찰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들도 경찰대가 이제 경찰대에 나온 경찰도 많고 박사 출신 경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장윤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좀 우려되면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시켜놓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시행착오 있으면 좀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유예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상화 시키게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법안이 다 100% 준비될 때까지 왜 시민들이 걱정하냐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하는 모습이 너무 일방적이에요. 불통이고. 그리고 지금 뭐 3가지 주장했지 않습니까? 뭐 검찰권 강화한다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여당으로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있을 때 본인이 통과시켜라.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해라. 법이라는 거는 제정도 있지만 개정도 있어요.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바꿔나가면 됩니다. 개정을 하면 돼요. 참여연대 정당도 개정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1년마다 문제가 생기면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시민사회단체예요. 그 뜻에 맞게끔 시민들이나 운영인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논평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오늘 논평한 것도 운영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적을 할 겁니다. 상임집행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 3년 전에 그 조국 관련된 인상청문 때도 문제가 많았고 시민들의 항의가 많았었습니다. 참여연대 항의도 많았고 회원들도 항의 많았고 탈퇴자도 많고 지금도 지금 탈퇴자가 오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 제대로 해서가지고 시민단체 답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분 저도 있어요. 네, 여기서 문제가 들었습니다. 네. 누구 낸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논평이 나간 게 아니라 오늘 이 좌담회 한다라는 보도 욕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그쪽 언론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사서 쓴 거죠. 저희가 저희 입장은 오늘 좌담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한상진 공동대표, 친인 공동대표님께서 수사권에 대해서 우려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아니라 논의가 해야 된다. 뭐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연합뉴스나 뭐 다른 이제 그 보도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개인 명의로 나갔을 겁니다. 공동대표라는 명의가 무슨. 근데 그 그런 말씀은 조심하셔야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낸 걸 가지고 뭐 민감한 부분이라서 흥분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논평이나 뭐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참여연대 이름으로 돼요. 나갔잖아요. 네? 참여연대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아니요, 안 나갔어요. 아니, 그러면은 언론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니까 뭐야? 문제가 있다고 또 따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아니 진짜 안 아니 열받아서 나왔다고 열받아서. 그럼 반론 보도 정정을 하셔야죠. 반론 보도 정정 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대표로 나가셨는데. 예. 그러면 참여연대 입장을 생각하게.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론 보도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공동대표로 나가셨어요. 아니요,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그렇게 되면 반응보다 충분히 네. 네,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부탁드려요. 나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참여연대 입장을 알죠, 그를. 그건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전에 뭐라고 지금 저도 네. 그 깜짝 놀라서 나온 거다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참여연대 회원이 일반 개인 회원이고요.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정세에서 여기 모이신 특히나 참여연대 회원분들은 전반적으로 그 우려가 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뭐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드래기들 그렇게 쓰죠. 기사 딱 나오면 그거 갖다가 복붙합니다. 아침에 참여연대가 반대했다고 정확히 반대했다고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 쪽으로 몰아갔어요. 그런 건 오늘 하루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래도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사실관계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참여연대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좀 좋은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이제 몰아서 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기레기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 기레기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서 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 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 개혁을 힘을 빼야 되는 게 그 사람들 목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큰 반발이 있었는데 뭐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뒤따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이제 뭐 분위기 흐름 자세한 내용 들어보니까 좀 오해는 좀 풀리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놀랬던 거는 지금 특히나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를 했던 그런 모든 투표를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불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에 그나마 남은 마지막 민주당의 발버둥을 힘 빼기가 되는 게 되지 않고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정의당과 지금 와서 이제 저는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는 좀 상당히 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힘 빼기가 되는 게 좀 많이 마음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경찰 측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가짜 뉴스에 가깝다라는 걸 사실관계를 들어가서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기능을 박탈한다라는 거, 이거 역시도 검수 안박이다라는 게 아까 장유익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우리 쪽 유튜브에서 먼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어를 우리 쪽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완전 정상화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상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해는 풀려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전에 과연 이게 5월 3일날 저희까지 공포까지 한다라는 게 지금 목표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활을 걸었죠.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는 이제 반대하는 쪽 윤석열 세력 내에서는 그쪽에서 그쪽대로 목숨을 걸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을 비롯해서 조선 매경을 비롯해서 열심히 막을 거고요. 언론을 통해서 프레임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도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마지막 발언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있으니까 되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이성적이고 핵심적이고 저는 그렇지 못해요. 감정적이에요. 듣기 싫어요. 저도 이거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있은 다음에 할 거 아니에요. 있은 다음에. 밥을 먹으면 밥부터 해야지. 반찬부터 왜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빌미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를 하는 거고. 그래 제가 저까지 달려왔고. 내가 이 얘기 들어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슬로건도 문제야. 무엇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데? 따라 말도 있잖아요. 따라 말도. 자, 빌미를 그렇게 주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 감정대가 내가 나왔어요. 혹시 입장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 우리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문제는 나중에 하는 거고. 와서 보니까 기자들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제일 크게 뭐게 많이 많이 적어서 보니까 딱 저거 무엇이 문제가 빨간 거 저거 보고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더 아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적인 문제예요. 저는. 제가 2시간 동안 듣고 있는 이유도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지금. 생각 좀 하시라고요. 이상합니다. 뭐예요? 생각하시라고요. 생각.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하여튼 그 근본적인 그런 성찰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도 아니고 국민힘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법을 믿고 법대로 살아갈 때 피해보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검찰을 찾아가든 경찰을 찾아가든 바로 그것이 제대로 해결되는 그런 나라. 바로 그래서 법과 정의가 시민의 만족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또 이들을 이용하는 정치 권력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사실 저희들 고민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사용어로 화되어 있으니까 금수완박이라는 말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금수완박이라는 말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개혁의 본질을 허리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수완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금수완박과 수사 기소의 그 분리가 어떻게 다르냐고 질문했던 겁니다. 바로 이 슬로건 때문에 바로 플래카드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바로 서야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방향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찾아가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 참여연대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서 또는 언론을 보면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조금 상한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참여연대 공식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고요. 이제부터 머리 펴지게 같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지어지든 항상 그러니까 회원님들, 운영위원 포함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때문에 실행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폭넓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뭔가 결론은 나야 될 것 같아요. 참여연대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들, 이런 고민의 과정들, 성찰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 결론에 이르를 것이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한번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민거리는 계속 나오네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자담의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금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